추석에 제사도 안 지내고 이런 거 모여서 뭐 하나요? 지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힘들게 모일 필요 있나요? 정희는 당황했지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지영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걸리 잔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자리에서 이런 술이나 마시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차가운 막걸리가 정희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어머니 자격도 없어. 순간 얼어붙는 식탁. 형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안부 인사와 함께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이 되면 언제나 그렇듯이 정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74세의 몸이지만 명절만큼은 절대 손자 며느리나 딸에게 맡길 수 없었거든요. 송편을 빚으면서도 마음은 벌써 오늘 저녁 온 가족이 모일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제사는 안 지내도 모여서 밥은 같이 먹어야지. 혼자 중얼거리며 손놀림을 재촉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차례 지내는 걸 번거로워하니까 굳이 강요하지는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도 명절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나눠 먹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쌀을 씻고 불에 올려놓았습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호박전 반죽도 미리 해놓고 갈비찜은 어제부터 양념에 재워뒀거든요. 간장에 배, 양파, 마늘을 갈아 넣고 설탕까지 넣어서 하룻밤 재운 갈비 맛은 정말 일품이에요. 나물도 5가지나 준비했어요. 도라지 나물은 쓴맛을 빼려고 소금에 절여서 여러 번 주물렀고, 고사리 나물은 물에 불려서 된장과 들기름으로 무쳤습니다. 시금치 나물은 데친 후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 짜내고, 콩나물은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아삭한 식감을 살렸어요. 마지막으로 정희가 직접 기름 배추로 만든 겉절이까지 준비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호박전을 부치면서 송편소로 넣을 팥도 삶고 한편으로는 갈비찜 국물이 팔팔 끓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소리들이 명절의 진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성과 사랑이 담긴 소리 말이에요. 송편 만들기가 제일 까다로웠어요. 찹쌀가루를 뜨거운 물로 반죽해서 적당한 크기로 떼어내고 판소를 넣어서 예쁘게 빚어야 하거든요. 손에 기름을 발라가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솔잎을 깔고 찜통에 올려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까지 쪄내는 것까지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었어요. 부침개도 여러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호박전 말고도 감자전, 파전, 생선전까지 부쳤어요. 기름 온도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너무 뜨거우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고 너무 미지근하면 기름이 많이 먹어서 느끼해지거든요. 오랜 경험으로 딱 맞는 온도를 찾아서 노릇노릇하게 부쳐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니까 큰아들 민수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군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정희의 몸을 걱정해주는 효자였거든요. 회사에서도 승진해서 이제 부장까지 됐다니 정말 대견스러웠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런 거 해야 명절이지.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허리가 좀 아팠어요. 새벽부터 서서 일하다 보니까 다리도 부어오르고 어깨도 결렸거든요. 그래도 아들 앞에서 아프다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부엌을 들여다보며 와,
정말 푸짐하게 차리셨네요. 어머니 요리 솜씨는 정말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하며 감탄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고생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1시간 후에 딸 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해서 정희의 요리 솜씨를 많이 배웠거든요. 결혼해서도 가끔 집에 와서 같이 요리하곤 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12살 된 손자 현우와 9살 된 손녀 예린이가 정희의 치마폭을 잡고 매달리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할머니, 송편 언제 먹어요? 할머니가 만든 갈비찜 냄새 정말 좋아요. 하며 제잘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부엌에서 고생한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쯤에 막내 준호가 아내 지영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지영의 얼굴이 유난히 굳어 있었거든요. 평소에도 표현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정말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가 차갑고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마치 억지로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이모 하며 반갑게 달려가도 시큰둥하게 받아주더군요. 정희가 지영아,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지영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며 시큰둥하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그러더니 소파에 털썩 앉아서는 계속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모두 큰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찜, 송편, 각종 나물, 부침개까지 정말 푸짐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만든 송편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며 깔깔거리고 민수도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맛있는 갈비찜은 어디서도 먹을 수 없어요. 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수진이도 엄마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아이들도 할머니 요리를 제일 좋아해요. 하며 밝게 말했어요. 현우가 할머니,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고 묻고 예린이는 할머니, 송편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 하며 제잘거렸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민수가 막걸리를 따르며 어머니, 오늘은 한잔 하시죠. 이렇게 가족이 모인 날인데 했고 수진이도 맞아요, 엄마.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정희도 기분 좋게 잔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지영만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웃고 떠들어도 혼자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정희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거의 건드리지도 않고 젓가락질만 대충 했습니다. 지영아, 왜 안 먹니? 입맛이 없나? 정희가 다시 물어봤지만 지영은 그냥요 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 표정이 정말 불쾌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싫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다른 가족들도 지영의 분위기를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니까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더욱 밝게 떠들었어요. 하지만 지영의 차가운 기운은 점점 더 강해져만 갔습니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온 가족이 모였네요. 회사 일로 바빠서 자주 못 왔는데 죄송해요 하며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도 엄마, 우리도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왔죠. 오늘 이렇게 모이니까 정말 좋아요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주들도 신이 나서 떠들어댔어요. 현우가 할머니 학교에서 우리 할머니가 제일 요리 잘한다고 자랑했어요. 하니까 예린이도 맞아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할머니 송편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하며 깔깔거렸습니다. 정희는 그런 손주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민수가 막걸리를 따르며 어머니, 오늘은 정말 한잔하시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에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 축배를 들어야죠 했고 수진이도 맞아요, 엄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다 모였잖아요 하며 잔을 들었습니다. 정희도 기분 좋게 잔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오늘 정말 기분 좋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이니까 마음이 든든하네. 하며 웃었습니다. 준호도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지영이 갑자기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지자 모든 대화가 순간 멈췄습니다. 아까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식탁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응? 뭐가? 정희가 당황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영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였거든요. 다른 가족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모두 지영을 바라봤어요. 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추석에 제사도 안 지내고 이런 거 모여서 뭐 하나요? 그 말이 떨어지자 식탁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아까까지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정희는 눈을 깜빡이며 말문이 막혔어요. 설마 지영이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지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굳이 이렇게 힘들게 모일 필요 있나요? 지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다들 바쁜데 시간 내서 오기도 힘들고 어머니도 이렇게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하시고 요즘 시대에 이런 식으로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수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그런 말씀은 좀. 오늘 명절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지영은 민수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며 계속 말했어요. 아니, 정말 이상해요. 요즘 누가 이렇게 해요? 명절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이고 이런 식으로 모이는 게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언니, 그건 가족이니까 모이는 거잖아요. 명절이니까 한자리에 모이는 거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지영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모여야 해요? 평소에 연락하고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명절 때마다 이렇게 번거롭게 모일 이유가 뭐예요? 지영의 말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지도 않는 일을 왜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1년에 몇 번 안 되는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게 그렇게 번거로운 일인가 싶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자식들과 손주들을 보고 싶어서 정성껏 준비한 건데 지영이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아내를 말렸어요. 지영아, 그만해. 어머니 앞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늘 좋은 날인데 왜 그래. 하지만 지영은 남편의 말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오빠는 맨날 그래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다들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아이들도 학원 다녀야 하고 주말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시간 맞춰서 모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지영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냥 각자 편할 때
안부 전화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밥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형식적인 거잖아요. 손주들이 무서워하며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우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며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고 예린이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도 이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수님,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정말 너무하세요. 정성이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세요? 요즘 시대에 맞지도 않는 일을 왜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지영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이는 거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수진이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언니, 정말 너무하세요. 가족이 모이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명절이니까 모이는 거잖아요. 엄마도 우리 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신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싫다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느라 시간 버리고 힘 빼고 돈도 들고 정작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면서 명절 때만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지영이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각자 쉬거나 다른 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즘 사람들 다 바쁘게 사는데 이런 옛날 방식을 언제까지 고집할 거예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아,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모여서 얼굴 보고 같이 밥 먹는 게 좋지 않니? 할머니가 손주들 보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니? 왜 이렇게 말하니? 좋긴 뭐가 좋아요.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우리도 바쁜 시간 쪼개서 오고 교통비도 들고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인가요?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식탁이 이제는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준호가 다시 아내를 말렸습니다. 지영아, 제발 그만해. 오늘 추석인데 왜 이래?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정말 그만하자. 하지만 지영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기분 상한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모이는 게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요. 각자 편할 때 연락하고 지내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해요?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하세요? 정희는 조용히 웃으며 넘기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이 이렇게 부정당하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니까 참으려고 애썼어요. 지영의 날카로운 말들이 계속되자 식탁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래도 참으려고 애썼어요. 며느리니까 이해해 보려고 했거든요. 지영아,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정희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가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모이는 게 스트레스예요. 명절 때마다 이렇게 시간 빼고 돈 쓰고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민수가 참다 못해 형수님, 정말 그만하시죠.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생각해 보세요 했지만 지영은 오히려 더 거칠게 말했습니다. 상처받을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요즘 시대에 이런 구식 방법으로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요. 이런 무의미한 짓을 언제까지 반복할 거예요? 수진이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언니, 정말 너무해요. 무의미한 짓이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가족이 모이는 게 무의미한 짓이에요? 그럼 의미가 뭐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모여서 밥 먹고 헤어지면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안 달라지잖아요.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지영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아, 그래도 할머니가 손주들 보는 게 좋잖니. 우리 현우, 예린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할머니 보고 싶어 한다고요? 아이들은 그냥 놀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특별해서가 아니라요. 지영의 말이 점점 잔인해졌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이런 구식 전통을 강요하는 게 맞나요? 차라리 놀이공원이나 가는 게 낫죠. 손주들이 그 말을 듣고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현우가 이모, 저희는 정말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영은 아이의 말조차 무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영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정희 앞에 놓여있던 막걸리 잔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잔 속의 막걸리가 흔들리며 튀었어요. 뭐 하는 거야? 준호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지영의 눈빛이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지영아, 잔 내려놔. 위험해. 이런 무의미한 자리에서 이런 술이나 마시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지영이 소리치며 막걸리 잔을 정희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정희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가운 막걸리가 정희의 얼굴과 머리카락, 그리고 한복까지 모두 적셨습니다. 하얀 막걸리가 정희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눈과 코 주변을 덮었어요. 정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막걸리가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지며 한복을 더욱 적게 만들었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차린 한복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손주들이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현우와 예린이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아요? 하며 울면서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지영이 빈잔을 탁자에 쾅 하고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어머니 자격도 없어. 그 말이 떨어지자 식탁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어요. 민수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형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진이도 급하게 일어나서 정희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며 냅킨으로 정희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닦아지지도 않았어요. 정희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막걸리가 눈가에 들어가서 눈이 따갑고 옷도 젖어서 차가웠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가 아내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지영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뻔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진실을 말한 건데.
지영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잘못된 거라고요.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생활 방식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거예요? 현우와 예린이가 할머니 곁으로 달려와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파요? 괜찮아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걱정 어린 목소리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희는 젖은 얼굴을 수진이가 건네준 수건으로 닦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막걸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민수가 지영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형수님,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 위해 음식 준비하신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지영이 더욱 뻔뻔하게 말했어요.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을 고집하는 게 잘못이죠. 이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언제까지 살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해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너무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준호가 아내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지영아, 당장 어머니한테 사과해. 이건 정말 아니야. 무릎 꿇고 사과해. 하지만 지영은 팔을 뿌리치며 거부했어요. 사과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틀린 말 했나요? 요즘 시대에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영이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해요.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에 붙은 막걸리를 털어내며 말했어요. 지영아,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왜 이렇게 하니? 목소리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잘못한 게 뭐냐고요? 이런 구식 방법으로 가족들 괴롭히는 게 잘못이에요. 명절 때마다 이렇게 모이라고 하고, 시간 빼앗고, 돈 쓰게 하고, 이게 다 잘못된 거라고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손주들이 더욱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왜 이모가 할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하며 울먹였고, 예린이도 할머니 괜찮아요? 하며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형수님, 정말 선을 넘으셨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장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하지만 지영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과는 무슨 사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오히려 이런 구식 방법을 고집하는 게 잘못이라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수진이가 정희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엄마,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젖어서 감기 걸려요. 그러면서 지영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너무하세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준호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영이를 잘못 교육했나 봐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영은 남편의 사과조차 비웃듯 바라봤어요. 정희는 젖은 옷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다. 다들 진정해라. 이런 일로 더 싸우지 마라. 하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나고 있었어요. 지영이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요즘 시대에 맞게 사세요. 이런 구식 방법은 이제 그만둬야 해요. 그러고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준호가 급하게 따라가며 지영아, 어디가?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가야지. 했지만 지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젖은 얼굴을 수건으로 닦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가 돌아와서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정말 면목이 없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일어나라, 준호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니. 정희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어요. 막걸리가 한복에 배어서 차가운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민수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형수님이 정말 너무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수진이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말 충격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나요? 너무 심해요. 정희의 젖은 옷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현우가 할머니 곁에 앉아서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픈 데는 없어요? 어린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린이도 할머니, 이모가 왜 그랬어요? 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가 손주들을 바라보며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모도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영이한테 단단히 말하겠어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어요. 민수가 정희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이렇게 젖은 옷 입고 계시면 감기 걸려요. 정희를 방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손님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정희가 말했지만 사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수진이가 수건을 더 가져와서 정희의 머리카락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뭐가 손님이에요. 가족인데 편하게 하세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때 식탁을 바라본 정희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자리가 이제는 엉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막걸리가 튄 자국들이 여기저기 보였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 음식들은 어떻게 하지? 정희가 중얼거렸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인데 이제 먹을 사람도 없고 분위기도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민수가 어머니, 음식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정리할게요 했지만 정희는 그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이 이렇게 부정당하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손주들을 달래며 말했어요. 현우야, 예린아, 할머니 괜찮으시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할머니 돌봐드릴게. 하지만 아이들도 이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준호가 계속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영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변명이 될 수 없었어요. 스트레스라고 해서 어머니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나요?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형수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선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막걸리를 쏟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정희는 조용히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지영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정말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지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정희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손주들 보고 싶어서 음식 준비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수진이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이상한 거예요. 가족이 모이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주셨는데 형수님이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어요. 특히 어머니 자격도 없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삶이 그런 식으로 부정당하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영이를 데리고 와서 사과시킬게요.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준호야. 억지로 사과시키지 마라. 진심이 아닌 사과는 받고 싶지 않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났어요. 현우가 할머니를 위로하려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 음식도 제일 맛있고 할머니랑 있으면 제일 행복해요. 예린이도 맞아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하며 할머니를 안았어요. 손주들의 순수한 위로를 받으며 정희는 조금 마음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지영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수진이가 식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음식들 어떻게 하죠? 엄마가 정성껏 만드신 건데. 정희가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 더욱 안타까웠어요. 그냥 두자. 지금은 먹고 싶지 않다. 정희가 힘없이 말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 음식들조차 보기 싫었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조금은 드세요.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드시면 몸이 안 좋아져요. 하지만 정희는 식욕이 전혀 없었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책임지고 이 일을 해결하겠어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받은 상태였어요. 가족들이 분열되고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정희의 마음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다른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희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걸리 냄새가 밴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냐. 정희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영이 던진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어머니 자격도 없다는 그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혀서 아팠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손주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런 마음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 싶어서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주무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아니야, 앉았어 했어요. 수진이가 정희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오늘 정말 충격적이었죠. 정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수진이는 걱정하지 마라. 정희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엄마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울고 계셨죠? 눈이 빨갛게 부었어요. 수진이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이상한 거예요. 정희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지영이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을 고집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가족이 모이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명절에 할머니가 손주들 보고 싶어 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민수도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민수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일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죠? 민수야, 수진아. 정희가 두 자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내가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니니? 명절 때마다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 게 힘든 일인가? 민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어머니 만나는 게 좋아서 오는 거예요. 형수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엄마. 우리는 정말 엄마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도 맛있고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정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도 지영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민수가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편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요. 형수님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어머니 편이에요. 수진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속상해요. 엄마가 얼마나 정성껏 우리를 위해 살아오셨는데 그런 말을 들으시다니. 정말 화가 나요. 그래도 지영이도 우리 가족인데. 정희가 며느리를 감싸려고 했지만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용서할 수는 없어요. 오늘 형수님이 한 일은 정말 선을 넘었어요. 어머니한테 막걸리를 쏟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수진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정말 너무해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형수님한테 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요즘 들어서 돈 문제로 준호랑 자주 다투는 것 같더라고요. 돈 문제? 정희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무슨 돈 문제가 있다는 거니?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들었어요. 언니가 요즘 쇼핑을 너무 많이 한다고 준호 오빠가 말하더라고요.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준호가 말하기 어려워 하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영이가 그렇게 예민했나 보다.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 있나? 어머니, 형수님이 오늘 어머니한테 한 일을 보세요. 도와줄 생각을 하시다니. 수진이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너무 착하세요. 형수님이 그렇게 모욕을 줬는데도 걱정해 주시다니. 저는 정말 화가 나요. 정희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준호 아내인데. 우리 가족이잖니. 혹시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엄마는 정말 너무 좋은 분이에요. 수진이가 정희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일은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언니가 너무 심했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조사해 볼게요. 형수님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그런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사라니, 그럴 필요 없어. 가족끼리 서로 의심하면 안 되지. 정희가 말했지만
민수와 수진이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엄마를 보호해야 해요. 오늘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엄마가 더 상처받는 걸 볼 수 없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우리가 엄마를 지켜야 해요. 형수님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알아봐야 해요. 정희는 두 자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족이 분열되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 갈라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 엄마, 우리는 절대 엄마를 떠나지 않아요. 수진이가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주무세요. 내일부터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해 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도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푹 쉬세요. 우리가 다 해결할게요. 두 자녀가 나간 후 정희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마음이 나아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지켜주겠다고 하니까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래도 내 자식들은 날 사랑해주는구나. 정희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어요. 지영의 상처받은 말들이 아직도 아팠지만 민수와 수진이의 따뜻한 말들이 조금씩 그 상처를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지영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정말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도 걱정되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까? 지영이 사과를 할까? 아니면 이대로 가족이 갈라져 버릴까? 마음이 무거웠지만 자식들이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말에 조금씩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민수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시간 있으시면 잠깐 집에 와보실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정희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로 민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도 이미 와 있었어요. 두 자녀의 표정이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심각해 보이니?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형수님에 대해 알아본 게 있어요.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언니가 우리에게 숨기고 있던 일이 있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니? 정희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민수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형수님이 회사 자금을 유용했어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요. 그리고 남몰래 빚도 엄청나게 졌고요. 정희는 깜짝 놀라 말을 못했어요. 뭐라고? 회사 돈을 가져갔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엄마. 처음에는 저희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어요. 언니가 회사 격리로 일하면서 돈을 빼돌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민수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 빚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은 넘을 거예요. 정희는 충격에 빠져 말을 못했어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썼을까 싶어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영이가 그런 돈을 어디에 썼다는 거니? 수진이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명품 가방이나 옷, 그리고 도박에도 손을 댔다고 해요. 온라인 카지노 같은 데서 돈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박까지? 정희가 더욱 놀라며 말했어요. 지영이가 도박을 했다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많은 돈을 잃었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 돈까지 손댄 것 같아요. 정희는 머리가 어찔어찔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럼 준호는 알고 있었나? 수진이가 말했어요. 준호 오빠도 최근에 알았다고 해요. 카드값이 계속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 싶어서 조사해 봤는데 이런 일이 밝혀진 거예요.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도 엄마를 모욕했다니. 이건 그냥 넘어가선 안 돼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머니한테 화풀이를 한 거잖아요.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영이 그런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도 자신에게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지영이도 힘들었을 거야. 그런 문제를 혼자 안고 있으면 얼마나 괴로웠겠니? 정희가 지영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한계가 있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엄마한테 막걸리를 쏟다니,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민수도 동의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형수님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권리는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께 도움을 청했어야죠. 정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회사에서는 알고 있나?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회사에서도 알게 되었어요. 형수님이 이미 사표를 냈고 지금 법적 문제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법적 문제라니? 정희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회사에서 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횡령이니까 범죄잖아요. 그럼 준호 오빠도 큰일 나는 거예요. 정희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무리 지영이 자신을 모욕했어도 가족이 그런 큰 문제에 빠지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더 충격적인 건 형수님이 이 모든 걸 숨기면서도 우리 가족을 탓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해요. 우리 때문에? 정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수진이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네, 명절 때마다 모이는 게 부담스럽고 돈도 들고 시간도 뺏긴다고 했다나 봐요. 자기 문제는 숨기면서 우리를 탓한 거예요. 정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지영에게 부담을 준 적도 없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정말 뻔뻔해요. 자기가 회사 돈 훔치고 도박하면서 우리를 탓하다니.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런 모욕을 주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수진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화가 나요. 언니가 그런 큰 잘못을 해놓고 엄마를 탓했다니.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정희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준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많이 힘들겠구나. 민수가 말했어요. 준호도 정말 충격받았어요. 아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충격이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한 것도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요. 수진이가 덧붙였어요. 준호 오빠가 어머니께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언니 문제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영이 그런 큰 잘못을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완전히 갈라지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준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다. 아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얼마나 힘들겠니?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형수님이 한 일은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하고 회사 돈까지 훔치고.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엄마.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언니가 뭘 했든 엄마를 모욕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정희는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도 지영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니까 추석날의 일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형수님의 진짜 모습을 아셨죠? 그런데도 엄마를 모욕했다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영의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지영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에서는 결국 지영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지영이 숨겨왔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정희는 수진이로부터 근황을 전해 들었어요. 엄마, 언니가 정말 큰일 났어요. 회사에서 고발장을 냈고 검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고 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었구나. 정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영이 자신을 모욕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그런 상황에 처한 걸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전화로 알려준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형수님이 감당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대요. 준호도 어쩔 줄 모르고 있고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완전히 무너져서 울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영의 빚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준호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지영이 만든 빚이 준호 명의로도 일부 나와 있어서 준호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준호까지 연루되었다고? 정희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아무리 지영이 미웠어도 준호까지 피해를 보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수진이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네, 언니가 준호 오빠 도장을 몰래 사용해서 대출을 받은 것들이 있다고 해요. 사채업체에서도 돈을 빌렸는데 그것까지 준호 오빠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정말 큰일이에요. 민수도 화를 내며 말했어요. 형수님이 정말 끝까지 가는군요. 남편까지 이렇게 만들다니.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준호가 지금 사채업체 사람들한테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사채업체라니,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야?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네, 준호 오빠가 집에서도 제대로 못 지내고 있어요. 사채업체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니까 정말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 무렵 지영과 준호의 결혼 생활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준호가 더 이상 지영을 감싸주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지영의 거짓말과 배신에 지친 준호는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준호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정희가 충격을 받으며 물어봤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이 한 일들이 너무 심했으니까. 준호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형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면서 정말 분노하고 있어요. 수진이도 덧붙였어요. 준호 오빠가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직장에서도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친구들도 피하고 있다고 해요. 아내 때문에 자기까지 범죄자 취급받는다고 하면서 정말 절망하고 있어요. 한편 지영의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횡령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지영의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다 퍼졌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추석날 엄마한테 그렇게 한 일까지 다들 알게 되어서 언니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언니를 비난하고 있어요.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소문이 그렇게 퍼지는 건 좋지 않은데.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형수님이 자초한 일이에요.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하고 회사 돈까지 훔치고 당연한 결과예요. 친척들도 다 화나하고 있어요. 지영이 처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법정에서도 불리한 상황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예전에 가까웠던 친구들조차 지영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수진이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고 직장 동료들도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요.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있고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지영이 자신을 모욕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영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졌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정희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민수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네, 불안장애랑 우울증이 심해져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울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준호가 어쩔 수 없이 병원비는 대주고 있지만 함께 살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덧붙였어요. 언니가 정말 많이 초라해졌다고 해요. 예전에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영이 그렇게 모욕을 줬지만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한편 법원에서도 지영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집행유예와 함께 거액의 벌금을 내야 했어요. 지영의 사회적 생명은 완전히 끝난 셈이었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왔다고? 정희가 물어봤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회사에 손해배상도 해야 하고요. 준호 오빠도 연대 책임이 있어서 함께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호 오빠가 집까지 팔아야 할 상황이에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까지 그런 피해를 보는 걸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민수가 분노를 표현하며 말했어요. 정말 끝까지 가는군요. 남편까지 이렇게 만들다니. 형수님이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준호가 지금 모든 걸 잃어가고 있어요. 이제 지영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취업도 어려워졌고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예전에 거만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언니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당당하지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한다고 해요. 마트에서도 다른 사람들 피해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덧붙였어요. 동네에서도 완전히 왕따가 되었다고 해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소문이 다 퍼져서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지영이 자신에게 그런 모욕을 줬지만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민수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아시죠? 형수님이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한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정말 하늘이 대신 벌을 내린 것 같아요.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하늘이 지영의 오만한 행동을 벌한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참혹할 줄은 몰랐어요. 1년이 흘러 다시 추석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작년과 똑같이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훨씬 편안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남았거든요. 제사는 안 지내도 모여서 밥은 같이 먹어야지. 작년과 똑같은 말을 중얼거리며 송편을 빚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불편한 기운도 없었거든요. 갈비찜을 끓이면서 정희는 작년 일을 떠올렸어요. 지영이 자신에게 막걸리를 쏟고 모욕을 준 그날 밤 정말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나쁜 꿈처럼 느껴졌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가 일찍 와서 부엌일을 도왔어요. 올해는 정말 마음 편하게 준비하시네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올해는 정말 좋구나. 우리끼리만 모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작년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민수도 일찍 도착해서 어머니, 올해는 정말 마음 편하게 보내시죠 하며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작년 일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까 잊어버리세요. 손주들도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현우가 할머니, 작년처럼 무서운 일은 없죠? 하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이들도 작년 일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나 보더군요. 예린이도 할머니, 올해는 평화롭게 지내요. 이모 안 와서 다행이에요 하며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지영은 무서운 존재였나 봅니다. 걱정 마라, 우리 손주들아. 올해는 정말 좋은 추석이 될 거야.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었으니까 많이 먹어라. 정희가 손주들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오후가 되자 준호가 혼자 왔어요. 지영과는 결국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작년 일 때문에. 아직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죄송해요. 괜찮다, 준호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니.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정희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새 출발하자.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이라 더 죄송해요. 지영이가 그렇게 모욕을 줬는데도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시다니. 식탁에는 정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갈비찜, 송편, 각종 나물들이 정말 푸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지영의 자리였습니다. 그 빈자리가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모두 식탁에 둘러앉자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작년처럼 차가운 기운이나 불편한 시선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민수가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어요. 어머니, 올해는 정말 좋은 추석이네요. 이렇게 편안한 명절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정말 끔찍했잖아요. 모든 가족들이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정희도 기분 좋게 막걸리 잔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지영이 자신에게 막걸리를 쏟았던 일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정말 그래. 평화로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영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정말 신기한 일이야. 수진이가 엄마 올해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하며 웃었어요. 작년에는 분위기가 너무 나빠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잖아요. 손주들도 할머니 송편이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며 즐겁게 먹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현우가 할머니, 이제 무서운 이모 안 와서 정말 좋아요 하며 솔직하게 말했어요. 예린이도 맞아요. 이모 때문에 할머니가 울었잖아요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정희는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지영의 몰락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가끔 들려오는 소식들을 통해 알 수 있었거든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영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죠?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요.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머니한테 한 일을 제일 후회한다고.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면 다행이다. 정희가 말했어요. 지영이 자신을 모욕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망가지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형수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걱정해 주시다니. 저였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하며 감탄했어요. 수진이도 엄마가 정말 대단해요. 언니가 막걸리까지 쏟으면서 모욕을 줬는데도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시다니. 하며 정희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늘이 대신 벌을 내렸구나. 나는 직접 복수하지 않았어도 지영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벌을 받았지.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지영이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 하면서 어머니께 용서를 빌고 싶어 해요. 하지만 면목이 없어서 나타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하고 회사 돈까지 훔치고 당연한 결과예요. 자업자득이죠. 수진이도 맞아요. 언니가 그런 큰 잘못을 해놓고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데. 정희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지영이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이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어요. 현우가 할머니, 이모는 왜 그런 나쁜 일을 했어요?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했어요? 하며 순진하게 물어봤어요. 예린이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정희가 손주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으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지. 너희들은 할머니처럼 착하게 살아야 해. 수진이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할머니처럼 착하게 살아야 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며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작년처럼 불편한 기운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끈끈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운 명절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내년에도 이렇게 우리끼리만 모이면 좋겠어요. 정말 편안하고 좋네요. 이런 게 진짜 가족 모임이죠 했어요. 수진이도 맞아요, 엄마.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가족이죠. 언니 같은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독이었어요 하며 웃었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야.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았는데 지영이 스스로 무너졌어. 하늘이 다 보고 있었구나.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희는 빈집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년 이맘때 지영에게 당했던 모욕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하늘이 대신 벌을 내렸구나. 정희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는 이제 내 자식들과 평안히 살아가면 되는 거지. 밥상 위에는 화해와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세요. 더욱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